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성빈 님이 캐나다에서 듣다가 한국에서 출장 와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해주셨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장으로 오셨다고요? 네. 오신 김에 이것저것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뭘 해요? 원래 그 막가를 이용해서 속칭 이 표현 한 번만 써도 되겠죠? 뭔데요? 땡땡이 치는 맛이 있거든. 아유, 네. 요령껏 하면 되겠죠? 요령껏. 그렇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듣는 거랑 뭐 캐나다에서 들으실 때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느낌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 시간이 언제 듣느냐에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아이돌 조은님은 오랜만입니다. 제 입이 저 아침에 출근하느라 늘 바쁜데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방학 중인 초등학생 아들 밥 차려주고 여유 있게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왜 밤잠을 설치셨을까? 오히려 그게 궁금한데요. 너무 푹 자서 주말 동안? 허리 아파서? 네. 네. 피로가 다 풀렸다. 올리브님, 창문 열어보니 아침 공기는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만 더 견디면 신선한 가을이 곧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젯밤도 약간 또 더 더워지던데. 0점 몇 도 차이로 열대야랑 이제 안녕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새벽 출근길에도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6261님, 지금 네. 시골에서는요 사과, 홍로라고 하는데요. 사과가 추석을 앞두고 익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풍경 전해주셨네요. 저도 얼마 전에 홍로 샀는데요. 6개 들이에 10,000 몇천 원 하더라고요. 사과 값은 계속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워낙 폭염 때문에 이 과수도 좀 많이 탔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수확량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풍년이기를 바라면서 1823님, 새벽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하고 있는 대전 직장인입니다. 해가 뜨는 장면도 좋지만 요즘 하나이글스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번에 가을 야구 가면 김종배의 별이 빛나는 시선 집중하시는 거 약속해 주시죠라고 하는데 김종배의 별이 빛나는 시선 집중이 뭘까요? 그러게요. 야밤에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인가? 왜? 네, 왜 아무튼 이렇게? 네, 주말 시리즈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네.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별이 빛나는 시선 집중?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편성 문제인데 지금 제가 라디오 근데 이 본부장도 문자를 아닌데. 지금 PD님이 저한테 읽으라고 올려주신 거 보니까 뭐 하실 네.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러게요. 네.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전 새벽에만 할게요. 제이비타임즈 이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검의 발표문이 나왔는데요. 한 구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시점입니다. 일단 방향부터 짚어볼까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검 발표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표는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가이드라인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구하면서 굳이 이런 자신의 평가를 발표문에 넣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평가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방향을 틀지우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시점인데요. 언론이 한결같이 관심을 표한 건 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부터 결론까지 최소 2주, 통상 서너 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이원석 총장 임기 종료일인 9월 15일 전에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쏟아냈던데 관심의 초점을 가는 총장이 아니라 한번 오는 총장에 맞춰보면 이 시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 오는 총장이 인사청문을 받는 9월 3일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는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수사 결과에 대해 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이게 모범 답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전망한 게 맞다면 묘한 엇갈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는 총장은 이미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오는 총장은 평가를 유보하는 이 모양새, 이 시츄에이션이 호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저거 다 떠나서 아니 현 총장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고 그게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소집합니까? 예? 그럴 이유 뭐가 있습니까? 여론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이 여론 의식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한다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또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난주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털고 가기용 수사심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촌철님들의 평가가 일단 조금 그쪽에 좀 치중이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담쟁이 넝쿨님이 이런 경우를 신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 신용. 네. 아름다운 독도님은 수사심의 회부는 하는데 결론은 바뀔 게 없을 것 같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비슷한 예상들이 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수사팀의 수사 결론과 뭔가 좀 결이 다르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잘 됐다면서요. 그런데 수사심의를 또 소집을 하는 이 시츄에이션이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마침표를 제대로 찍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뭐 여기 물음표 일단 남겨두고요.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정치합니까 도대체? 네. 네. 언제 이게 또 수사심의 꾸리고 결론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도 걸린다고 지금 JB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 과정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둘러 주십시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 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자, 이 브리핑이 있고 나서 기자들이 내일까지인가 바로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내일까지 한동훈 대표가 특검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시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시한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중으로 답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한동훈 대표의 대답은 이미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주 화요일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효력상실을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시한 설정의 효력상실을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한 대목 들어보시죠. 그런 제안도 사실은 이번 일요일의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뭐 그런 조건이나 전제 사항도 이제는 다 원점에서 여야 대표 간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한 설정 자체는 대표 회담으로 사실상 이제 그 효력이 상실됐다, 의미가 상실됐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입장 바꿔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표 회담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상병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면 기한을 어겼으니 우리는 마이웨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변곡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설정한 시한이 아니라 여야 대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열릴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여기서 과연 합의가 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가 될까라는 점보다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긴 열리는 건가부터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돌아가는 모양새로 봐선 기약이 없는 것 같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점을 더 보태야 하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모레 28일입니다. 이때 민생 의안들 처리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여야 대표 회담이 열려서 합의를 도출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28일 이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점을 좀 짚어야 된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는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 대표회담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우리 마이웨이 할란다. 그래 본회의 열어서 또 통과시킬란다 하려면 의장이 또 본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개최 합의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키는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야 간의 이런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25일 날 양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만나서 논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를 우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25일 날 여야 간의 논의가 될 테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또 방향을 정할 것인지 또 어떤 중재안을 낼 것인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이 일단 연기가 되기 전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기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하기를 일단 먼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게 의장의 기조입니다. 따라서 여야 대표회담이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하는 결렬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따로 열어가지고 뭐 특검법을 처리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동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결국은 변곡점은 뭐냐? 여야 대표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야 대표회담 뭐 이러다가 무기한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한 연기라는 건 없고요. 결국은 그러면 결렬인데 결렬 선언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마이웨이 모두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먼저 가을님 대표회담 열릴 거예요. 둘이 약속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고 민생이 무척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내세상님 여야 대표님 기싸움 하지 마시고요. 국민 마음 알아차릴 싸움 해주세요. 라는 부탁 들어와 있고요. 푸드리 햇번님은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이 의제 꼭 여야 대표 회담에 올려주세요.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까?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여야 대표회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잘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이 훈련병 사망 3일 뒤인 5월 28일 12사단 감찰부가 사망한 훈련병과 같은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대 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은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 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이 됐고요. 특히 신병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답변자 총 234명 가운데 76명이 이 질문에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감찰부가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사단장에게 보고하면서 얼차려 관련 답변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삭제. 네. 이뿐만이 아니라 피의자인 강모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교육대 기수들의 설문조사 답변 자료도 모두 파기 처분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왜 근데 다 파기를 하고 뭐 없앤 건가요? 이 군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이게 군의 설명인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오히려 그 설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시 훈련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까? 거꾸로 나옵니까?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강모대위가 담당했던 다른 훈련 기수들 조사 자료도 모두 파기한 점. 이걸로 미뤄볼 때 최소한 강 대위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면 얼차려가 만연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됨으로써 불똥이 더 위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삭제 아니었느냐. 이런 추정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자체 소화기를 꺼내 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촌철님들이 물어주고 계세요.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설문을 왜 합니까? 제 말이에요. 왜 합니까? 네. 그죠? 호랑이님이 100번 양보해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기본적인 회의록 설문 같은 서류를 삭제 파기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거 그러면은 뭐 이거 관련한 것도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좀 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설문 결과가 파기된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참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텔레그램 다 아시죠? 알죠?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고 합니다. 창업자가 2명이거든요. 파벨 두로프, 그다음에 니콜라이 두로프. 니콜라이가 이제 파벨의 형이라고 하는데 두 형제가 만들었던 건데 그 동생이 이번에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부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전용 비행기로 프랑스로 입국을 했다가 이번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프랑스 사법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건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한 돈 세탁, 인신매매, 밀수, 아동 음란물 등과 관련한 범죄를 규제하지 않고 수사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은 혐의. 일단 프랑스 사법 당국은 이 점을 중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뒤따라 붙는 관심사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째, 이 텔레그램의 지금 본사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두바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서버가 어디 있는지가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드로프에 대한 어떤 수사 과정에서 서버가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밝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버 소재지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서버에 대한 어떤 뭐 압수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국제적으로 형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걸 하나를 좀 봐야 되는 것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드로프가 사법 처리를 면하기 위해서 혹시 그 프랑스 사법 당국과 뭐가 사법 거래라고 할까요? 플리 바게닝 같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프랑스 사법 체계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예단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게 텔레그램의 운영 원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각국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좀 협조 좀 해달라 해도 못해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운영 그 원칙이 일정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또 따라붙는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와 저런 체포가 가능한 프랑스가 멋지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과연 이제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물프레님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게 정의죠 라고 해주셨고 저는 이 관련 기사들 중에 제목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용산도 쓰는 텔레그램.
아니 체리 따봉도 유명하잖아요. 네, 어쨌든 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왜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진다, 비밀이 잘 지켜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텔레그램이. 그래서 꽈치놀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제 모바일 소도는 사라지는 건가요? 소도. 소도. 참 소도가 참 되게 중의적이죠. 이중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소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여기서 하기는 좀 뭐하고요. 아무튼 이 수사 방향이 어떤 갈래로 이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아마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